인성 쓰레기 엄마. 밀지 마. 지하상가 초입에 들어서며 회전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밀리고 밀리는 와중에 앞에선 아들 녀석의 등을 미니 아이가 황당해하며 한마디 내뱉습니다. 엄마라는 작자가 뒤에서 밀어제끼니 어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람 많으니까 그렇지 너가 빨리 가면 되잖아. 평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때 사람들을 밀어버리던 습관을 아이에게 그대로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 피곤했고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나에게 떠밀려 앞쪽에 선 아이가 힐끗 나를 뒤돌아봅니다. 갈 길 가. 왜 자꾸 뒤를 쳐다봐. 엄마 없어질까 봐 그래? 아이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뒤따라오려니 하고 앞서가다 보면 멈춰서 뭐 구경한다고 저만 오니까 그렇지. 아이가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사람 많은 지하상가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겐 이미 심기불편한 일이었으니까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귀찮고 피곤합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거고 중3 될 아이 둘이 따라다니는 게 영 마땅치 않습니다. 저 정도 컸으면 둘이 다니는 게 맞다. 엄마랑은 어디 다니는 거 아니구나. 나도 절실히 느낍니다. 둘이 보내도 될 것을 굳이 못 믿어서 내가 따라 나서곤 또 금세 변덕이 난 것이지요. 뒤따라 안 오면 너 혼자 집에 가면 되지. 길 몰라서 걱정이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윽박지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친절해야지 타인에게만 친절한 세상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남편의 충고가 딱 맞습니다. 감정을 풀 때가 아이들밖에 없으니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고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밖에선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면서 아이에게만 막말을 퍼부으니 제 스스로도 양심에 찔렸나 봅니다. 한참을 지나 지하상가 끝쪽에 다다르니 한적합니다. 이제야 사람이 없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부드럽게 한마디 건넵니다. 뭐라도 먹고 갈래? 아이는 나를 쏘아봅니다. 엄마는 엄마 기분 나쁠 때는 막말하다가 기분 좋아지면 살랑거리잖아. 엄마 기분만 풀리면 다야?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저만 제 앞서 지하철 게이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 미안할 법도 한데 절대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 난 내 기분대로 살아. 뭐 어쩔래? 끝까지 아이보다 못났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미안한데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가다가 아까 샀던 음료수를 쓱 내밉니다. 목이 말랐던지 아이가 그걸 받아들었고 그럼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지요.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덜된 인간인지 아이에게 날 것 그대로 들킨 것 같아 머쓱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시치미를 뗍니다. 사춘기가 문제라지만 사춘기보다 더 문제인 게 나라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지요. 아, 이제 멀쩡한 사람인 척 연기 안 해도 되니 좋다. 방학하는 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내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교사라는 직업 탓에 더 그렇죠. 학생들이 웬만한 말썽을 피워도 절대 쉽사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추스르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 날도 휴 깊게 한번 숨을 몰아쉬고 웃으며 학생에게 응답합니다. 동료 교사나 학부모에게는 말을 뭐해요. 그 누구보다 상식적이고 친절한 교사가 되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며 남 흉은 대놓고 보지요. 내 안에 있는 못돼 처먹은 감정이나 유치하고 비틀어진 인성 따윈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려내려 무지 노력합니다. 물론 그래도 틈틈이 인성이 드러나긴 할 테지만 아닌 척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인간을 그려내고 있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그런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집에선 유치하고 변덕꾸러기에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누가 흉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방학을 맞아 홀가분하게 웃을 때 웃지 못하던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을 쏟아붓는 아내와 엄마 덕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나는 진짜 거저 크지 않았어?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잖아. 예전에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때 너는 네가 너 혼자서 알아서 큰 줄 알지? 하시더군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 올의 속썩임도 허용하지 않는 모범생 딸이었는데요. 엄마의 시원한 긍정의 대답을 듣지 못해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모질고 거친 모습을 보일 때면 그때 왜 엄마가 그랬었노라고 쉽사리 대답을 못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깨우는 엄마를 향해 시끄럽다고 말 좀 그만하라고 했던 나는 예쁜 딸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인도 여행을 그다지도 말리던 엄마에게 내 29 마지막 계획을 망쳤다고 원망하던 내가 어찌 예쁘고 순하기만 했겠어요. 그런데도 내 기억에선 그런 나쁜 일은 모두 지워버리고 순하게 컸던 나만 기억하니 엄마가 어이없었겠다 싶었습니다. 난 이제껏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못된 짓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나 싶더라. 막상 내가 일하면서 파트너를 구하는데 누가 와줄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까칠하고 못돼 처먹은 나를 안다면 결코 내 곁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적어도 나 자신은 아니까. 25년 지기 언니에게 고백하자 언니가 한마디 거듭니다. 25년 전에 내가 너랑 같은 박 쓰면서 근무해서 알잖아. 너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야. 까칠해. 지금은 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땐 그랬어. 쉽지 않은 인간이었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다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 다시 만난 친구는 내 못된 성격을 알면서도 내 역성을 들어줍니다. 너 왜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 너 잘하잖아.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이제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거지.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었달까?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을 경상도에서는 생속이라고 부른답니다.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서 속이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일 텐데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생속 같고 철부지인 나 덕분에 아이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까칠하고 덜 성숙한 엄마라 미안하고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서 더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라고 해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는 아이들 덕분에 그나마 사람 노릇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살긴 하는데요. 인성 좋은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이가 다이소에서 봉숭아 물들이 키트를 샀습니다. 가루를 물에 개어서 손톱에 바르고 5분도 안 지나니 손톱에 주황색 물이 진하게 배입니다. 봉숭아 꽃을 따다 짓이겨 여러 가루를 섞어 손톱에 올려두고 비닐로 칭칭 동여맨 채 하룻밤을 자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닐이 여기저기 이불 사이에 빠져있어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손톱에 연하게 물들은 봉숭아빛을 보며 행복하게 첫눈을 기다리던 감성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손쉽고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 더 노력해보자. 반성하고 자는 아이를 보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며 다짐을 해보지만요. 다음날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는 나를 보면서 어지간히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될 수 없기에 엄마 노릇이 눈 감는 날까지 어려운 건 아닐까요? 인성 쓰레기 엄마를 사람 만들어주는 고마운 아이들에게 오늘은 한 올이라도 더 좋은 엄마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